네, 제가 이번 세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내용은 오라클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아마 오라클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라클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아래와 같은 목차로 전반적으로 이제 탈오라클을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시의 고려사항, 그 다음에 EDB에서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편의성, 그리고 간단한 데모,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0분이라는 시간이 다소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큰 틀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탈오라클의 이유입니다. 앞서서 계속 여러 번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오라클을 전환해서 쓰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왜 오라클을 전환해서 쓰시려고 하실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가격입니다. 사실은 오라클이 워낙 고가의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기존의 오라클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사실이시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서비스를 런칭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을 때 아직 이 서비스에서 얼마나 벌지도 모르는데 고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오라클 이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사실은 최근이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검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첩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실 때 MSA 아키텍처를 도입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MSA 아키텍처를 도입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 단에 어떤 그 업무 단위별로 나누시고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도 거기에 맞춰서 경량화 하시거나 용도에 맞게 쓰시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고도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전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 옵션인데요. 최근에 이런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도입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전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사실은 클라우드로 가면서 오라클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게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신데 사실은 국내에서 그리고 글로벌하게 오라클이 많이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물론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오라클을 많이 쓰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라클에서 얘기한 오라클 RAC의 그런 고가형성과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사용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로 이관을 했었을 경우에 오라클 클라우드를 제외하고 다른 AWS라든가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오라클 RAC를 쓸 수 있는 그런 공유 스토리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오라클의 가장 큰 장점인 RAC의 기능을 하실 수 없는 다른 여타 데이터베이스와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라클을 전환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전환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딱 전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면 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도 재개발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으신데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전환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전환 공수 이슈입니다. 저희가 앞서 비용 때문에 비용을 저렴하게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뭐 오픈소스를 쓰시거나 저렴한 데이터베이스를 고려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전환하시면서 데이터만 넘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쓰시던 어플리케이션, 그 어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 많은 전환 공수, 어플리케이션 수정과 테스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부분이 비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은 뭐 많이 감소를 시켰지만 오히려 어플리케이션 재개발 비용이 훨씬 더 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 전환 공수 이슈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시다가 주저하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라클 기술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분들이나 개발자분들도 오라클에 상당히 익숙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 다른 뭐 데이터베이스를 쓰시고 싶으셔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인력을 수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계약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특정 몇몇 어플리케이션들은 아예 오라클용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마이그레이션해서 쓰지 못하고 내가 유지보수를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절대 바꿔서 쓰실 수 없는 이런 걸림돌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뭐 저희가 왜 그 오라클을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걸림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고려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검토를 하게 되면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키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두는 인프라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쓰실 것이냐, 클라우드에 최근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에 쓸 것이냐, 온프라미스에 쓸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요즘에 뭐 파스 형태의 서비스나 DBaaS 형태의 서비스를 쓰실 것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사실 클라우드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구축하게 되면 짧게는 뭐 3년, 5년, 길게는 10년까지 계속 24시간 켜두고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잠깐 정도 쓰시는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렴하게 쓰실 수 있지만, 오히려 뭐 한 1년 이상만 쓰신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클라우드가 사실은 싸진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고요. VM으로 할지 아니면 컨테이너 형태로 구축을 할지도 검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인프라적인 뭐 CPU 메모리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초기에 세팅했었을 때 거기에 맞는 최저값들을 찾아내는 부분을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전환을 할 때 가장 큰 저희가 이제 검토사항 중에 하나가 기존의 RAC를 어떻게 대처를 해서 쓸 것이냐, HA에 대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EDB나 포스트그레스 계열에서는 저희가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을 통한 리플리케이션 서버, 읽기 전용 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읽기 부하를 분산시키고 고가형성 옵션 중에 하나로 이제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 사례 부분에서 또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안이나 암호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키마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테이블, 파티션, 인덱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환을 할지, 왜냐하면 데이터 타입이 오라클에서 쓰던 그런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맞춰서 쓸 것인지, 그리고 생성 구문의 차이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부분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기존의 데이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고 이 부분을 이행을 할 때 이행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다운타임을 가지고 한 번에 벌크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어떤 CDC 그런 솔루션들을 통해 가지고 중간에 운영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할지, 그리고 혹시나 그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잘못돼서 페일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뭐 거기에 관련된 툴들도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상당히 큰 허들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개발 언어라든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쓰시던 그 API 커넥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여기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연결해서 쓰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크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능입니다. 사실은 뭐 데이터 잘 넘기고 모든 걸 잘 넘기더라도 성능이 제대로, 뭐 기능 검증이라든가 단위 테스트가 다 되더라도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려사항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의 각각의 단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좀 제가 여기에 좀 정보들을 많이 좀 추린 건데, 그래도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앞에서 보시면서 저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주요 내용들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마이그레이션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라든가 뭐 어떤 업무 중요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관련된 조직을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을 잠시만요. 이게 마우스가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분석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분석 단계에서 호환성 체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했었을 때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오브젝트 이제 우리가 스키마 레벨에서도 어떤 비호환 부분이 있어서 전환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어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여기에서 분석 단계에서 전환 공수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마이그레이션 계획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먼저 마이그레이션 할지, 일단 간단한 업무에 대해서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해볼지, 사실은 먼저 한번 이제 조그마한 업무들을 저희가 이제 뭐 POC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정 업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그레이션 계획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얘를 한꺼번에 리프트 앤 시프트로 갈지, 아니면 플랫폼이라든가 우리가 구조를 변경해서 어떤 차세대 성격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키마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마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껍데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테이블이라든가 뭐 인덱스라든가 프로시저, 펑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냅샷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지, 아니면 CDC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하시면서 데이터라든가 오브젝트가 잘 넘어갔는지 여기서 확인을 하시게 되고요. 오류 내역에 대해서 계속 보정 처리를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까지 잘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우선 새로 변경된 마이그레이션 된 데이터로 접속하기 위해서 기존에 쓰시던 그런 API, 뭐 JDBC 커넥터라든가 ODBC 커넥터, 이런 단넷 그런 커넥터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접속 환경을 다시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여기서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오라클에서 쓰시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변경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쿼리 수정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까지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비호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워크어라운드를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 전환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떤 관리 도구, 기존에 쓰시고 이제 관리자분들이 쓰시던 그런 DBA 분들이 쓰시던 유틸리티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매일매일 체크하시던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기능 테스트라든가 성능 테스트를 그 오픈하기,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마무리하기 이전에 여기에서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기능들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서 이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걸러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마이그레이션 후에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레벨의 파라미터 튜닝이라든가, 그리고 각각의 쿼리 레벨의 그런 쿼리 튜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HA라든가 DR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사실 마이그레이션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이후에 HA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DR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오픈이 되었는지 이걸 확인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는 롤백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고, 전환 여부를 이때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고 운영 시스템을 컷오버해서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많은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을 해 보면서 저희가 이제 뒤에서 소개드릴 마이그레이션 포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전에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사전 분석 작업을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 해서 1800만 개의 DDL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건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모은 거기 때문에 국내 통계랑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라클의 기존의 오브젝트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한 14% 정도가 오토너머스 트랜잭션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힌트를 사용하고 있는 비중도 14%. 사실은 국내에서 고객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힌트 사용 비중이 최소한 5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힌트 사용도 많이 하고 계셨고, 그리고 오라클에서 가지고 있는 네이티브 패키지, 이런 패키지를 활용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UTL 언더바 HTTP라든가 잡이라든가 락이라든가 이런 뭐 DBMS 아웃풋이라든가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패키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에 앞서서 좀 비교를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딱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거 오라클 마이그레이션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딱 넘어가주면 좋겠는데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센스 비용을 세이브 하려고 해봤는데 전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EDB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편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DB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물론 저희가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커뮤니티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오라클 호환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키마나 데이터나 코드, 뭐 API, 도구 전 영역에 걸쳐서 저희가 오라클 호환성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지금 어플리케이션 전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 레벨에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스키마 컨버전 할 때 쓰시면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오라클 호환성으로 기존의 생성 구문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라클에서 쓰시던 그 안시 쿼리를 따르지 않는 비호환 쿼리, 뭐 아우터 조인이라든가 커넥 바이라든가 머지라든가 MVR이라든가 디코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라든가 그 운영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호환성 기능으로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힌트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에서 최근에는 보안 때문에 많이 쓰시진 않지만 그 데이터베이스 링크도 바로 저희 EDB에서 오라클로 연결을 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준비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전환 공수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라클에서 다른 DB로 전환하실 때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자 호환성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저희 오라클 호환성의 이점은 결국에는 비용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력을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어플리케이션을 최소의 수정만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쓰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EDB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모두 다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온프라미스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시고 계신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다라고 하시게 되면 매니지드 형태의 서비스를 잘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가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오후 세션에서 설명드리는 빅 애니멀이라는 저희가 매니지드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서도 저희 오라클 호환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막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는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세스먼트. 우리가 이게 진짜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잘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세스먼트 과정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부분,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 인력. 저희가 저희 EDB에서는 국내 여러 개의 파트너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프로페셔널 서비스, 저희가 이제 케어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포탈이라든가 마이그레이션 툴킷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포탈은 저희가 웹 기반에서 사전에 오라클 호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툴킷은 저희가 CLI 베이스로 해서 데이터를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뒤에 데모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서 보시면 마이그레이션 부분에서 여러 단계들이 있게 되는데, 그 각 단계별로 저희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검토 단계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포탈,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포탈과 툴킷,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엔진 레벨에서 호환성을 준비를 해뒀고요. 그리고 테스트라든가 최적화 부분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들과 툴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환을 완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런 준비된 부분들을 다 이렇게 혼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이그레이션 단계를 처음에 보셨던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단순화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도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했었을 때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딱 바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주변에 쓰고 있는 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백업, CDC, HA, 데이터베이스 보안, 이런 모니터링, 여기와 관련된 호환성도 저희가 미리 다 확인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EDB에서 어떤 말씀드렸던 마이그레이션 포탈이라든가 그 마이그레이션 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포탈을 통해서 스키마를 먼저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키마 전환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관하고 실제 들어간 데이터를 확인하는 그런 데모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이 화면은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포탈이라고 하게 되는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회원 가입하시고 마이그레이션 포탈을 여기 찾아서 오셔가지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실제로 지금 이 화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이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주시고 오라클에서 EDB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오라클 버전 뭐에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DB 14 버전에다가 마이그레이션을 하겠다라고 하고 저희가 사전에 어떤 DDL을 추출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기존의 오라클에서 있는 그 DDL 구문들을 추출을 하는 그 구문을 한번 수행을 해주시고 파일을 떨어뜨린 거를 여기에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지금 분석 과정이다 내용을 또 간단하게 넣어주시고 내가 어세스먼트를 진행하겠다 라고 해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제공드린 마이그레이션 포탈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용들을 지금 호환성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55개의 오브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7개는 그냥 바로 패스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포탈에서 저희가 자동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복구를 이제 수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하나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55개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지금 시퀀스나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환성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포탈에서 자동으로 수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가 가이드를 제공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이 좀 틀렸다든가 아니면 일부는 지원이 되지 않는 어떤 워커라운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을 참조하셔가지고 여기서 반영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스키마를 마이그레이션 하시는데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작업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하셔서 100%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사전에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호환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확인된 내역을 가지고 스키마 컨버전,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을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금 분석된 내역을 내가 어떤 온프라미스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쓰겠다라는 거를 여기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마이그레이션을 스키마 부분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예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스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뒤에서 설명드릴 빅 애니멀이라는 DBAS 서비스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접속할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IP 정보,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쪽에서는 이제 엔드포인트 등을 가지고 접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엔드포인트 호스트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유저명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스키마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겠다라는 거를 접속 정보 확인하고 나서 여기에서 딱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내가 오라클에서 분석된 내역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되고 난 이후에 현재 서머리 정보를 통해서 현재 스키마 부분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몇 개 정도 마이그레이션이 됐고, 그리고 그런 내역에 대해서 로그 파일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오브젝트별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걸 간단하게, 저희가 사실은 이 어세스먼트 과정이 상당히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가 이런 그 마이그레이션 포탈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단계는 저희가 MTK라는 툴을 통해서 소스와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하고 실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지금 데이터가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MTK라는 툴을 통해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PG 어드민이라고 해서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그 개발 툴이죠. 저희가 쿼리 툴입니다. 이 PG 어드민은 저희가 이제 EDB에서 개발을 해서 오픈소스로 제공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PG 어드민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오라클에서 있던 데이터를 지금 저희 EDB로 전환하고 현재 테이블의 내역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펑션이라든가 이런 게 잘 생성됐는지 확인하는 이런 데모였습니다. 사실은 앞 단계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는 마이그레이션 상당히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이 간단 데모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포탈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 분석 과정을 통하고 현재의 호환성 부분을 확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스키마를 전환하고 MTK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후의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관리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운영 및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모니터링과 관리, 백업 복구, 보안 감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그래서 마이너 업데이트와 그리고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받은 관리자와 이제 사용자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EDB를 사용하셨을 때는 약간의 교육만을 통해서도 기존의 오라클에서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해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좀 짧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약간 오버했는데요. 앞에서 처음에 마이그레이션 부분에서 고려사항이나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특히 오라클에서 마이그레이션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저희가 호환성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EDB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은 공수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혹시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영업대표분들 통해서 연락 주시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